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형 30번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3차 함수고요. 최고차 계수 1이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2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f알파, g알파가 같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미분값도 서로 같다. 그죠? 베타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h 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fx 빼기 gx. 자, 이렇게 식을 만들면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h 알파는 0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h 프라임 알파. 그 다음에 h 프라임 베타. 이런 값은 0이 된다. 두 개의 미분값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자, 우선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은 자, f 빼기 g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인 h 알파 플러스 1 농담이고요. 베타 플러스 1이죠. 요새 농담 많이 안 했죠, 제가. 자, 아무튼 베타 플러스 1. 자, 결국은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2라는 2차 함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인데, 자,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지금 둘 다 플러스 6,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어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자, 알파라는 값이 있고, 베타라는 값이 있는데, 뭐를 큰 거라고 하지?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해야 되나? 네, 알파 값이 음수니까 여기가 알파 맞죠? 자, 베타가 16. 자, 요렇게 잡아놓고 각각의 미분 값이 네,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양쪽에 뭐 대칭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대칭축에 네, 뭐 이렇게 가운데 양쪽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점에서 접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자,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얼마죠? 16이죠. 자, 16은 어떻게 나왔어요? 베타 빼기 알파. 그죠? 곱하기 얼마? 최고차의 계수 2라 그랬잖아요. 곱하기 2가 돼서 요 16이라는 미분 계수가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요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니까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다?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요걸 여기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h 함수로 들어가면 최고차의 계수가 f가 1이었으니까 h도 1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값에 자, h도 둘 다 네, 미분값이 0인 게 알파하고 베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요 길이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8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죠? 요 길이는 8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h 함수는 h 알파가 0이니까 여기가 알파일 때 0이고 여기를 x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길이가 8이다 그러면 2대 1이니까 요 점은 얼마가 돼요? 요 길이는 얼마? 4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문제는 h 베타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베타 더하기 1은 여기쯤 있겠죠, 여기. 자, 요 함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길이는 8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9가 되는데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니까 9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얼마? 3이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마이너스 붙은 h 베타 플러스 1은 자,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9의 제곱 곱하기 3이구나. 그죠? 마이너스 27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저는 뭐 쉽게 풀었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죠, 그죠? 당연히 자, 생각할 건 많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거리곱 이런 거하고 비례관계 아니죠. 비율관계. 자, 이런 걸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된다. 이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은 미분 없이 3차 함수를 그리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챕터를 넘어가도 좋다 그랬는데 가볍게 하고 넘어가죠. 자, 패턴 1. 1차항이 없는 3차 함수. 1차항이 없습니다. 1차항이 없으면 이 두 개를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접했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린 후에 얼만큼을 더해라? 2를 더해라. 그럼 x축이 아니고 어떻게? 2만큼을 더한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대1 해주니까 2대1 해주니까 뭐 여기 극소값은 뭐 2일 때고 여기 0일 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 함수값 이런 것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이 있고 플러스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리면 자 다시 그릴게요. 창피하네 이거. 자 마이너스 3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10을 더해줬으니까 y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다.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최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값은 극소값이 얼마? 10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 자, 그 다음 최대값은 x에다 뭘 넣어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나 1을 넣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나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함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12가 되죠. 그 다음에 F1을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14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14. 자, 합하면 2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구해서 비교를 굳이 안 해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깊게 하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서 요 점하고 요 점, 요 두 개의 값에서 이제 미분값이 0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좀 지워 볼게요. 자, 미분값이 0일 때가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고 여기가 0이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이렇게 0이 될 때죠. 자, 이때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2차 함수는 증가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렇게 움직인 요 거리만큼보다 0에서 1까지 이 올라가는 거리가 더 클 게 뻔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뭐야?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분값이니까. 그래서 0에서 1까지가 더 많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것보다 0에서 1까지의 증가량이 더 많을 게 뻔하니까 자, 그걸 이용하면 사실은 F1이 당연히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요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4분 24. 자, 두 번째 패턴 2차항이 없는 3차 함수. 2차항이 없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뭘 생각하면 되니까 변곡점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변곡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변곡점이 우선 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3이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그럼 6x 변곡점이 0일 때입니다. 그죠? 0일 때가 변곡점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해줄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자, 미분한 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0이 변곡점이고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x제곱이 없는 자,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지금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에서 여기서 0하고 뿔마 루트 3이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구한 다음에 또 아까처럼 4만큼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대 루트 3. 자,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율 관계에 의해서 극대극소는 1과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도 쭉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3차 함수에서 x제곱이 없습니다. 이번에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3인데
자, 이번에는 여기는 0이 되겠지만 여기는 0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럼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고 만나는 점이 더 이상 없어요. 여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변곡접선의 기울기 앞에서 배웠습니다. 1차식의 개수였죠. 그죠? 그래서 이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처럼 오른쪽처럼 기울기가 음수여야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우가 변곡점에서 음수여야 감소 증가가 생기니까 아 이때는 극대극소가 있구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 여기가 x의 개수가 양수면 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나고 그냥 쭉 올라가겠구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y는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올라가는 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때 이제 x제곱이 없는 상황에서 변곡점은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b가 양수면 계속 증가만, b가 음수면 감소도 하니까 증가하고 중간에 감소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 다음 감소 증가 감소 세내는 거꾸로. 자,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도 역시 극소극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감소하면 네 그래프도 감소하는데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도 감소하면 계속 내려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네, 그 값이 없다. 뭐 이런 거를 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4x로 묶고 x제곱 빼기 3. 아,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0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텐데 위쪽에 있는 k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 그랬고 자, 여기 더하기 7이 있으니까 여기로 y는 7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는 극대값이니까 1대 루트 1대 아이고 너무 좁다. 자, 여기서 1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으면 극대가 되죠. 자, 그래서 f-1은 얼마입니까? 빼기 4 더하기 12 더하기 7이니까 15.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1을 넣어주면 여기서 1을 넣어주면 그거는 극소값인데 1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아니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패턴 3입니다.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면 해보자. 자, 이번에 x제곱도 x도 개수가 있는데 x로 묶어주면 자, 요렇게 네, 중근을 갖는 케이스니까 그냥 그리면 돼요. 0 지나고 4에서 접하고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세 칸의 크기가 4니까 한 칸은 얼마입니까? 3분의 4죠? 3분의 4만큼을 아이고 3분의 4만큼을 표시를 해주면 변곡점과 극대값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가면 네, 요 극대값과 같은 값도 찾을 수가 있더라.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보이면 바로 해보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얘도 앞에 세 개를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하면 또 접하는 범위 보이네요. 그죠? 대신에 3이 있으니까 y축을 x축 대신에 y는 3이라는 직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히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미분 없이 네,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네, 이런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극값차에 대해서부터 시작할게요.